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관리도의 8번째 강좌는 두 관리도의 평균 차이 검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두 관리도의 평균치 비교 검정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관리도의 등분산의 검정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관리도의 최소 유의차 검정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8강의 첫 번째 주제는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한 기본 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X발 관리도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출제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두 X발 관리도에 평균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나오지 말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도는 그 공정상의 문제지 다른 관리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더 우수하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두 관리도의 평균 차이를 비교 검증하는 문제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1차 시험, 2차 시험 아울러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기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그러한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별 의미가 없는 문제를 학습해야 되니까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 5가지 조건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조건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두 개의 관리도의 평균치를 검증하려면 먼저 등분산성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관점을 5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관리도는 계량치 데이터니까 이 계량치 데이터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를 것과 관리 상태일 것. 뭐 하나가 관리 상태고 하나가 관리 상태가 아니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정상 상태, 하나는 술 먹은 상태. 어떻게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등분산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분산이 동일하려면 조건이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부분분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부분분의 크기가 다르면 벌써 뭐가 달라집니까? 당연히 이미 학습에서 알겠지만 UCL, LCL의 폭이 달라져요. 그러면 검출력이 뛰어난 건 뭐겠어요? 당연히 부분분의 크기가 좁은 거겠죠. 이거 뭐 따지나 마냥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분분의 크기는 반드시 일정해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요, 부분분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것, 이런 식으로 나와서 틀립니다. 부분분은 무조건 같을 것이에요. 관리도에서 이미 배웠죠. N은 항상 동일해야만 뭘 할 수 있다고요? MP 관리도와 C 관리도를 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는 N이 동일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N은 동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당연히 시그마의 대용품이 뭐겠어요? 여기서는 R이 시그마의 대용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RA와 RB가 유의차가 없어야 됩니다. 자, 4개는 금방 외우겠죠. 마지막에 또 하나, 표본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표본의 숫자는 타점하는 개수가 뭐냐? 타점수는 K죠. 그래서 K가 충분히 개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는 충분히 클 것인데 이게 보면 하나는 충분히 클 것이고 같을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오답으로 뜹니다. 둘 다 분명히 같을 것. 이러면 얘는 같을 것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둘 다 충분히 클 것 그러면 얘가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틀릴 게 없어요. 객관식에서는 이 2개가 골라서 틀릴 수가 있고요. 주관식에서는 5가지를 모두 쓰시오니까 이 5가지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관리도의 비교 검정을 위한 등분산의 검정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면 RA와 RB의 등분산의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A와 RB의 등분산의 검정은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3포를 배웠으니까 3포의 등분산의 검정 뭐다라고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분산의 검정이니까 뭐 가설 검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H1은 시그마 A 제곱과 시그마 B 제곱은 다르다.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되냐 하면 얘는 통계량이죠. 여기는 가설은 모수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거는 시그마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설 검정에 배운 대로 얘는 뭡니까? 등분산, 얘는 이분산. 그래서 H로가 여기도 채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3시그마하고 관계없습니다. 등분산이냐 아니냐 무조건 5%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무조건 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1%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산에 관한 검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F분산비죠. F분산비니까 알다시피 VB분의 VI 아니겠어요? VB분의 VA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A의 추정치를 시그마 B의 추정치로 나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D2분의 알바 A 제곱 D2분의 알바 B의 제곱이 되면 이것이 각각 이걸 추정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D2라는 표현을 안 쓰고 C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수표 자체가 과거에 그란트가 이걸 만들 때 C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표에는 이거 C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CA, CB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것은 수표에 범위를 사용하는 보조표가 있는데요. K와 N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 자유도와 C 값을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자유도와 C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 번째는 당연히 기각력을 설정하는 게 되겠죠. 기각력은 이렇게 되겠죠. F음포고 양쪽 검정이니까 F0.025가 하나 나올 거고요. 당연히 F축상에서 F0.975가 나오겠죠. 그리고 UA, UB가 되는데 얘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1-F0.975에 UB, UA로 구해야겠죠. 이 자유도들은 금방 설명한 이 NK표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NK표는 먼저 얘기한 대로 바로 뒤에 수표로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나온 값을 넣을 때는 이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F분표 자체도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거의 뭐 60, 12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충 비슷한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1을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실제로 검정하실 때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이쪽만 검정하시면 되고요.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쪽만 검정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0%가 1이라는 것은 F분포상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증명하시면 되고 이 마지막 사항으로 F0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F0 값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H로를 채택하거나 기각을 하게 되겠죠. 즉 검정 통계량이 채택력이 있으면 채택, 기각력이 있으면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H로 채택이라는 얘기는 등분산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H로가 기각이라는 얘기는 이분산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분산이면 관리도를 비교할 수가 없고 등분산이면 관리도를 비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이렇게 검추정의 원리를 이용하면 검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두 개의 관리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관리도 자체가 그 공정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지 남의 공정과 비교해서 우수하냐는 걸 따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8강의 세 번째 주제는 두 관리도의 최소유차 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의 5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평균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평균 차이의 검정은 LSD 검정이라고 하죠. 이 최소유차 검정은 결국은 뭐냐 하면요. 평균치 차의 추정식을 가지고 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두 개의 평균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예, 뭐 당연히 등분산인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수식이 나올 건데요. 최소 유의차 검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 범위가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무조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요. 여기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얘가 얘보다 작으면 절대 이것은 0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우열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두 개의 평균 차이와 이 신뢰 한계를 맞비교를 시켜서 신뢰 한계가 평균차보다 작으면 두 개는 유의차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거보다 커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건 유의차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이 검정을 수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얘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 분산. 이거는 R을 이용하니까 평균 범위를 구해야 돼요. 평균 범위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두 개의 평균을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수가 동일하면 그냥 둘로 나누면 되는데 개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가중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의 범위 R반은 두 개의 개수를 서로 더한 다음에 각각의 평균치에 K를 곱합니다. 그럼 이 값은 평균치를 평균 낸 거죠. 그래서 R바바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평균 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평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평균 범위를 계산하려면은 n이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n이 다르면 부분분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건 평균을 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식을 쓰는 것 자체가 NA equal MB임을 일단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K하고 KB는 같은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냥 두 개 합산하는 거니까 다르든 같든 이거 더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K는 기본적으로 알바 계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개수만 충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관리도의 평균 차는 뭐가 되느냐? 결국 이번에는 관리도의 평균은 X바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X바바 A에서 X바바 B를 빼면 되는 거죠. 이것들은 X바들의 평균입니다. 얘는요, X의 평균이죠. 이것은 X바들의 평균이에요. 얘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소 유의차 공식도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관리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X바가 되죠. X바 관리도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2 알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등분산이기 때문에 알바 대신에 공이 알바바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유의차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X바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KA분의 1 플러스 KB분의 1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시그마 X바 나누기 KA 제곱 플러스 KB 시그마 X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얘하고 얘가 값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V바 V바 대신에 V바 V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N1, N2 대신에 KA, KB가 개수로 대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T 값은 2배죠. 여기서는 관리도니까 3배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얘하고 얘는 지금 똑같은 형태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3시그마 X바 대신에 뭘 써요? A2 알바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2 알바 여기 이미 시그마가 다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당연히 루트 KA분의 1 플러스 KB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자체가 평균 차이가 존재하려면 얘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는 검정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관리도의 비교 검정 문제를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부분군의 크기가 4로 같네요. 그 다음에 보통 부분군의 수는 15개가 마지노선입니다. 보통 적정한 부분군의 수가 몇 개냐 그러면 20에서 35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15개 이상이고 예, 여기 지금 적정 범위 내에 들어가 있죠. 이 정도면 이제 관리도의 타점수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했더니
X바원과 X바2가 나왔고요. 그리고 R바원과 R바2가 나왔네요. 자, 이 두 가리도의 산포에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검증해 봐야겠지만 문제가 차이가 없다고 했으니까 없다고 봐야겠죠? 즉, 시그마 A 제곱과 시그마 B 제곱은 등분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평균치의 차이가 있는지 최소 유의차 검증을 하시오 이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등분상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알바부터 구해야 되죠. 예,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알바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KA 플러스 KB분의 KA 알바 A 플러스 KB 알바 B가 됩니다. 자, 그럼 KA가 몇 개인가요? 예, KA는 20개고요. K2는 25개네요. 그럼 20개, 알바 A는 30이고요. 그 다음에 25에 25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27.2222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평균차를 검증하라고 했으니까 X바바 A 마이너스 X바바 B를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면 125에서 120을 빼니까 이거는 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뭘 계산해야 될까요? 당연히 A2R 바바 루트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을 계산해야 되겠죠? n이 4일 때 A2를 수폐수 구하면 0.729가 되고요. R 바바는 27.222라고 했고 K가 각각 20분의 1과 25분의 1이니까 이를 구하면 5.9535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계산된 결과 이쪽이 이것보다 크네요. 즉 X바바 1 마이너스 X바바 2보다 A2R바 루트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이 더 크므로 H로가 채택되는 거죠. 즉, 두 가리도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계적 품질관리 세 과목이 완전히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해 두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풀어보셔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서 이 내용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다음 단원인 실험계획법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확실하게 익히는 방법은 실험계획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무관하지만 다시 실험계획법에서 복습을 통해서 더 확실한 걸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험계획법을 학습해 주세요. 자, 홍콩 화이팅!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